안녕하세요. 제가 사할인 썼습니다. 사할인 저에서 어느새 어디라 사할인 썼는데 유산이 있어서 어느 휴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기에서 89년도에 휴무사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안비도 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니 또 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 사진 기자입니다. 거래주가 사할인 출생인데 49년생 여기 마카로라고 다만 도시 다니고 시골에 벽에서 축구 주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마크로세오라고 여기서 학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나가가지고 좀 노시민스크 건축대학에서 동인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사진 취재 친구란가 여기서 프리랜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할인 러시아 신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문사로 89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저기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문 우리 신문 한국말 나와가지고 동포들 저거 생활에 좀 많이 찍고 그래 이렇게 아니 또 하고 그래 제일 잼을 하니까 저거는 우리 동포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많이 찍고 그래 미국 시절 같은 게 저거도 많이 찍고 여기 사진 보고 있죠. 그래요. 여기 우리 한인들 어떻게 사는 그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신들 옛날만에 어디 살아서 지가 다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 보면서 다 보이죠. 네. 제가 요약해드리면 세고려 신문이라고 사할인에서 나오는 한글로 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도 사진 기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2014년 이제 지금 서 계시는 이분 킨 지구촌 동포연대와 입구에 보시면 음력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력에다가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음력 절기로 생활을 하고 계셔서 달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 없는 날 저도 잘 몰랐던 그 손 없는 날에 이렇게 쓰여 있고 그거 절기와 그런 걸 따져서 동포들이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처음 갔을 때 이해식 기자님을 만나 뵙고 저도 사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식 기자님의 사진이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이해식 기자님을 사진을 우리 눈빛 출판사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소개를 드렸고 제 사진책과 같이 그러니까 동포 2세세요. 동포 2세고 1세인 아버지가 이제 탄광에 징용을 가셨던 그 선생님 하셨고 안산에 영주기금을 하셨고 저도 이제 찾아뵀었고 같이 막걸리 제가 사가지고 와서 인사도 드렸고 했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이해식 기자님은 2세세요. 2세시기 때문에 사할린의 이야기는 이제 차차 이제 좀 저희가 더 이어나갈 건데 한동안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2세로서 우리 동포들의 삶을 잘 기록하셨고 그 사진들이 그때의 기록들이 지금 다시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와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님이 우리 한동안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입이 안 풀리셨어요. 한국말 잘 하시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좀 해드리고 또 역사적인 좀 이런 바탕이 된 백그라운드는 우리 최상도 씨가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자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해식 기자님의 사진을 이렇게 좀 보셨는데 제가 이 사진전을 기획한 의도는 8.15가 됐습니다. 우리가 8.15가 됐지만 이 정도 들어서 진정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이 세태에 저는 정말 좀 분노를 느꼈고요. 아직도 이 증인들, 이 피해 대상인 증인들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 때문에 이 사진전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미수호라는 세 개의 사진을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된 그날 일본군은 패전을 하고 이제 사할린에서 떠나야 됐는데 그때 떠나면서 한마을의 조선인들을 가둬놓고 학살하고 불지르고 이런 피해 찬장을 기억하고자 만들었던 그 기념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없었던 일, 다 좋았던 일로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이런 사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진에 관해서 또 사할린의 그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대표이신 최상도 씨가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 앞으로 인덱스가 좀 더 번창을 해서 의자도 좀 많이 구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 맡고 있습니다. 최상도입니다. 앞서 김전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이번 사진전 제목이 사할린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조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교 문서들이 30년이 지나면 비밀 해제가 틀리는데 지금 이제 막 영주기국 당시 시작할 당시에 외교 문서들도 지금 해제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할린 한인과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강연회를 했을 때도 그 문서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 여지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학살 사건들이 있었던 게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가 제대로 규명된 적도 없고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운이 바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국에서 다시금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뭔가 좀 사할린 동포법이라든지 관련된 제반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알리는데 좀 울림이 있는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11년 정도서부터 사할린 저희 단체가 이제 사할린 가서 묘지 조사를 했던 그 작업을 시작으로 이제 동포들과 인연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김지현 작가랑 처음 사할린 갔었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사할린으로 동포들에게 보내는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이면 이제 무조건 가서 이제 달력도 나눠드리고 사할린을 방문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좀 저도 그 그리운 동포들이 있고 한데 올해도 이제 곧 온라인 모금을 시작을 하면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달력은 아마 같이 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할린 동포 관련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속 서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면서 오늘 시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관련된 그 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이신 이해식 기자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뭐 사진을 보시고 궁금한 점 아니면 느낀 점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눠주시고 일방적으로 이제 앞에서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질문하실 거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혹시 뭐 느낀 점, 특별히 뭘 느꼈다 아니면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아직은 예,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아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보고 했던 말. 아니 저가 미녀라고 내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하셨는데 그래서 미녀라고 해서 스파시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스파시바 고맙다, 그다음 니나다, 싫다 이거 두 개면 다 통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좀 약간 긴장돼 있을 때 니나다 이거 밉사스럽게 한번 하시면 와 웃으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그립고 또 이제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그만큼 책임감 있게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식 기자님 혹시 사진 찍으면서 가장 뭐 인상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한국 오시면서 뭐 기억에 남았다든가. 여기서 보면 장담은 있지만 원래 제가 한국 언제 왔다 갔는지 10년대 11년도 와가지고 3년 모아서 와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 저 잡고 합니다. 네, 이해식 기자님 혹시 이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걸 이렇게 쭉 우리 동포들의 삶을 이제 애완을 그리셨는데 2016년도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저랑 이제 2인전을 요 인사동에서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몇 점이 다시 제가 같이 넣었는데 요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갇혀있던 문이 열리고 이제 동포들이 이제 그리운 조국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 1세 분들이 영주귀국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이 들어온 거죠. 대한항공이 이제 동포분들을 싣고 갈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눈물 짓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제 그런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조 그 안에서 그 겪었던 아픔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기록하신 그런 사진가이시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칼기 폭파 사건이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 자네들 그 폭파한 것이 사할린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고서 92년도, 93년도에 그 유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기자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이 기자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만큼 이 사진이 얼마나 그 기록성에 의해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동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요. 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우리 아버님들 서천에서 오셨어요. 지금 영주 귀국하신 어르신들인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생활이 어떠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주 귀국하기 전에 이 조선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41년도 생이고 43년에 부모들하고 같이 일본 강제징용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여간 살다가 여기 2010년도에 영주 귀국해가지고 어느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박광조랍니다. 출생은 창원, 영산남도 창원.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세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서 한번 전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해식 기자님한테도 괜찮고 여기서 동포분들도 계시니까 멀리서 와주셨는데 혹시 아니면 사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동포분 사진을 보고 사진 다 보셨어요. 보시고 지금 이제 움직이면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작가님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사진 작가들 가지고 사진 보고 좀 질문 보고 안 찍고 보는데. 뒤에 오신 분들이 아직 사진을 못 보셔서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진도 안되고 여기 사진들 있는가 여기 민수고 사진 있고 여기 다 이렇게 아니고 아니도 우리도 사진협회 중간으로 당연히 있고 그런 사진입니다. 뒤에도 뭐 우리 명절 사진 같은 거, 뭐 방목절 사진 그런 사진 말입니다. 원래 사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니 작가님은 스피드가 뭐라 사진 더 필요한다고 내가 더 보내주는데 그때요. 주문 있으면 저 대답할게요. 그러면 저기 사인 동포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포분들 앞에서 동포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하지만 저희가 올해 이렇게 몇십 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포 관련된 거를 따져보면 올해가 하와이로 이민을 간 동포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해도 120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배가 떠난 건 이제 그 전해에 떠났고 전해 12월에 떠났다가 이제 올해 1월에 도착했던 해이기도 하고 가깝게는 이제 독일로 화덕을 잤던 광고 강사분들이 60년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멀게 가보면 100년 전에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이 군과 경찰들의 조직적인 유포들로 인해서 조선인이 지금 아직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건데 대략 그때 임시정부에서 집계했던 걸로는 6,600여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동 대지진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있었던 해가 바로 100년 전 일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한 해 한 해가
한반도와 벗어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늘 언제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일제강점기 그 전후로 해서부터 형성된 어떤 동북아 지역의 이 동포들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동포들의 역사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냉전이 되고 분단이 되면서 한동안 우리한테는 잊혀졌던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수교가 되기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연락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할린 같은 경우도 사할린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서식 교환을 해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그것을 평생의 운동으로 또 귀환 운동을 했었던 일본에서 사할린 귀국 운동을 했었던 제일 동포지만 사할린 귀국 운동을 했던 그 동포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안 잊혀졌었던 존재들이 90년이 되면 갑자기 이제 한 350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백서에도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동포의 수가 갑자기 350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럼 그 동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생각과 공감을 하지 못한 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동력으로 이해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스리디 업종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었고,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명지유국 시범사업이라는 절차들을 거쳐서 조금씩 아주 들어오게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48년, 정부는 48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해외에 있었던 이 수많은 동포들은 과연 누구의 국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이 안 돼 있었고, 사실상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이 남한 지역의 사람들만 국민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죠. 국적법이 48년도에 생기긴 했지만 그것의 적용을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 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국가로서 국민이 누구까지인가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식민지를 거치면서 파괴가 됐었던 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사람이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를 잃었을 때는 그냥 다 3천만 동포라는 걸로 다 하나였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분단과 냉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가 되게 더 중요하게 됐었던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동포라는 공동체 자체는 굉장히 복원되기 힘들었었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깨졌던 공동체를 사실상 복원하는 것 자체가 이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역사 속에서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과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동포라고 하는 것, 이 민족이라는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이 왜 지금까지도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운동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전히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신 김에 혹시 이제 소개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이규상 대표님. 사실 이번 전시에도 그렇고 지난번 처음 이제
기자님 책을 내실 때도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던 늪에 집합대 이기상 대표님께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감사하고요. 저는 전후 세대로서 살린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래도 한국에 와서 요새는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한국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역사적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 김지현 씨나 최상구 씨 같은 분들이 그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사 군부 항구에 몰려왔던 조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내 살일체로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에서 조선인들만 남겨놓고 배가 떠날 때 우리 그 분들이 느꼈던 이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사할린에 이해식 선생이 계셔서 사진으로 우리가 그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살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력이 단단한 선생님의 작업을 잘 정리해서 제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사할린 동포법,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에서는 최근으로 따지면 2004년서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재헌국회, 48년 재헌국회에서도 사할린과 칠시마 열도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채택이 됐었고, 따지고 보면 48년 재헌회 때서부터 우리나라 국회는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들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이나 돼서야 제정이 됐었던 그 지난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서야 법이 제정이 되었었던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동포들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법이 딱 이제 뭐 재외동포청이 생기고 했는데 재외동포 기본법이 있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근데 동포들을 그 지원하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려인의 합법적 그 국적 취득에 관한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둘 다 러시아권에 있는 동포들에 관한 법인데 굉장히 내용이 다르죠. 하나는 고려인에 관한 지원의 법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현지 국가들의 국적을 취득을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 독립국가 연합으로 바뀌면서 각자의 민족 언어가 우선시되고 하면서 이 러시아말밖에 모르던 이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붕뜨게 되면서 이제 무국적이 많이 되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은 딱 한 장입니다. A4 한 장에 들어가는 법인데 현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제 지원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포는 사할린 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영주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있죠. 그만큼 하나는 이제 현지 정착을 돕는 법이고 하나는 영주교육을 돕는 법입니다. 영주교육 자체가
2020년이 돼서야 법이 제정될 만큼 그만큼 동포들의 귀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동포법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살린 동포와 그 자녀 세대들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법이 좀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2명과 장애아가 있으면 장애아까지 3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총 4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 살린 동포가 살아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든 여기 영주귀국 하신 분들이든 이 살린 동포가 살아계셔야 들어오게 되는 경우고 이 살린 동포가 사망한 그러니까 현지에 더 많이 있는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 수가 5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제한적인 이 법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적인 법에 따라서 지금 영주교육을 하고들 계세요. 이제 안산, 인천 이쪽이 제일 먼저들 오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녀 세대들이 이제 오는 것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마치 이제 인천으로 영주교육을 해주신 저희가 사회를 갈 때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이진선 선생님 계시는데요. 네, 선생님, 이진선 선생님 이제 오셔서 한 말씀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포로나이스크라고 사인의 주도인 유준호 사인스크시에서 한 북동 쪽으로 한 270km 포로나이스크 300km 그러니까 거의 한 서울 부산 거리인 거죠.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고 그 포로나이스크 박물관의 2층에 한국관의 형태로 한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일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전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계속 한글 교육을 준비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진선 선생님의 근황 연구교 하시고, 사례에서 어떻게 하다가 연구교 하셨고, 근황 말씀드립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니 잘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말했으니까 좀 네, 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저는 이세입니다. 사하린에서 태어났고요. 네, 학교도 그다음 대학도 졸업하고요. 금년 3월 달에 우리가 영주 귀국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 5개월 됐습니다. 입주하고 지금 소유 신청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리고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집 하는지 아니면 근데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아마 우리가 습방 한국에서 대서 습방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째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영주귀국 했으니까 지금 나이 드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 든 부모님들이 지금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인천에 계셔서 이제 영주교육을 하시게 되시죠? 네네네. 지금 어머니는 인천에 계시고요. 시댁은 안산에 계시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 이세분이 대부분 그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좀 33살 때 지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친척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사진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또 우리말을 못하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업도 선생님이니까 꼭 앞으로 지금 친척들이도 있으니까 대화를 또 해야 되니까 꼭 우리말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배우면서 나중에 이렇게 유치원 애들부터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꼭 아는 곳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사할린들의 우리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 점령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확인이 된다. 한 2,500명 정도가 확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당의 어떤 일꾼 다음에 어떤 저기로서 남아있는 그 사할린 한인들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임무들을 끼고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과 그 지역에서의 어떤 민족 그 담당관 이런 식의 이제 고려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리말을 하는 학교들이 62년 정도에 3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제, 7년제를 나왔던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이제 1세분들하고는 집에서는 계속 이제 그 우리말을 썼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우리말을 좀 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중앙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이제 소련 쪽으로 이제 동화가 되면서 그 우리말을 잃어버리는 게 대부분 거꾸로 이제 그 우리말이 남아있는 사할린 쪽에서 이제 이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어떤 고려일보라든지 신문사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오히려 신문사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올림픽 이후에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소련 사회에서 이 한인들의 위상이 바뀌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동포들 얘기는 그런 좀 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88년에 이제 올림픽이 열렸고 89년에 사할린 동포들이 이제 이 한국과 교류하는 것을 고려받고 승인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어떤 한국 국민들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세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게 이제 나이를 드신 이후에 다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국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 사할린 국립대에 그 고문이 오시면 하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쪽 안쪽에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자리가 좀 있거든요. 여기가 더 시원하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동해도 괜찮으십니다. 네, 입구에 계신 분들은 자 지금 말씀 듣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본인의 사연을 조금 얘기해도 좋겠다 자청을 하셨습니다. 자리 조금 잡아주시고요. 이 안쪽으로 자리 좀 이 안에가 더 시원합니다. 알고 있어요. 네, 되셨나요? 그 아니라기잖아.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어머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저가 났습니다. 1930. 나 설명 설명해라. 일본말로 하면 에스도로 그리고 그 얘기 해줘 봐. 왜냐하면 1945년에 전쟁에 일본이 졌지 않습니까? 조선은 해방되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잘 어떤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지 해방되었어. 저에게는 1945년 8월 15일, 8월 20일 귀국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이 전쟁에 졌으니까 일본이 졌지 않습니까? 조선이 해방되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인포메이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데는 젤노프스크, 러시아 말로 젤노프스크, 일본 말로 키타포자바, 좀 북쪽입니다. 거기는 8월 15일 아니고 8월 20일 날에 인포메이션,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날 저는 그때 10살, 큰딸이거든요. 10살. 그래서 밖에서 놀고 있었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있었을 때 피난, 산마루토 제일 높은 산 꼭대기, 거기에 피난처가 있었고 거기에 살았지. 가족이, 아버지는 도시에 있었거든. 그래서 8월 20일 날에 밖에서 놀면서 미안합니다. 변소를 저가 갔거든요. 토요일 아니지, 변소지. 변소 가서 오종노라 갑니다. 이 갑자기 저가 변소에서 들은 것은 일본 선생님들이 몇 분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변소에 들어가서 내가 갑자기 들은 말은 가나모토산, 한국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는 김사관, 긴시간, 가나모토 시간 일본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은 가나모토상 암살당했다고. 그래서 나는 변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놀랐지. 내가 그 말 들었으니까. 저는 들어가지고 그래 그 말 듣고 집으로 뭔가 피난처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밖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 8시쯤에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갔지. 어머니는 아버지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 9시, 10시쯤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일본으로 간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본말로 가나모토산 이마스카 물어보거든요. 가나모토산 뭔가고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거기서 없다 하고. 그때 나는 할 수 없이 어머님에게 말했지. 아버지 암살당 말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인천 그때 밤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밥 한 곳을 가지고 지금 멋진 그 숨가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은 후로시게 다 이렇게 그저 싸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저가 10살이었었고 동생이 김기웅 동생이 4살 6살 차이거든요. 4살. 그 다음에 여동생이 2살. 제일 막내 동생이 김공찬. 서천에 있습니다. 지금 공찬이. 한 달.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하고 애도 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마루 속에서 양쪽이 다 삼림. 예.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은 많이 내려가야 했거든요. 우리는 제일 꼭대기가 있었지. 아버지는 일본말 뭐 일본 사람처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침 5시에 10시 조금 넘어서 떠나서 아침 5시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있는 대로. 그래서 또 거기도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을 일본으로 간다고 산꼭대기 바다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도시로 사는 데로 이거는 탄광 있었고 미쯔부시 회사, 일본 회사 미쯔부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탄광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다 어머니도 같이 찾는 거야. 아버지 암살 당했으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탄광 쪽으로 가니까 운하가 있잖아요. 물이 없고 운하. 거기에 아버지 모자 센토보시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어머님 만든 모자 센토보시 한국말로 한자로 전투 모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소스 그 자전거 있잖아요. 그 나소스 공개비용 예 나소스 예 그것을 찾은 거예요. 운하에서. 그리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사는데 옆에 침 놓는 이사 일본 여자 있거든.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다리 아파서 침 놓는다고. 그때 그 일본 여자가 말하기를 누군지 묘지에 가니까 아버지 거기에 써 있더래요. 가네모토 시간이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조선 사람들 다 같이 그 묘지로 갔답니다. 가니까 28명의 일본 간호부들이 미쯔부시 회사에서 일하던 간호부들이 28명 처녀들이 다 자살해서 하라끼리 자살해서 죽었고 그 묘지가 있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묘지는 조금 다른 데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못 갔습니다. 안 데려갔지.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버지 묘지로 다 다른 데로 넘기자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암살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전거 밤에 가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와야지. 우리 사는 대로. 근데 뒤에서 일본도
알죠? 일본 곰, 긴고. 그것으로 저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1mm로 붙어 있더랍니다. 그것을 우리 어머니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10살, 4살, 2살, 1달, 사할린에서는 몇 번이나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첫 희생 당한 사할린에서 제일 첫 번째. 많이 그때 일본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조선 사람들을 스파이라 하면서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비극 날입니다. 저에게는 15일, 20일. 예.